그게 아니에요. 제첩이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방법론이 뭐예요? 방법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IT 쪽은 알겠지만 방법론은 뭐예요? 하나의 인풋이 있으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고 새로운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어떤 걸 넣어서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 새로운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런 게 방법을 쓰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건 프로세스도 되고 테크닉도 되고 다양하게. 이 테크닉 중에 하나가 뭐 심리검사도 될 수 있고 이런 이런 방법론의 개념이 되게 약한 거죠. 약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직업상담 쪽에는 없었는데 제처 쪽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방법론이더라고 소개시켰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이 방법론이 이런 개념이구나. 직업상담이나 전직지원 쪽의 방법론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첫날 약속되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이력서 자소서나 면접보다 이걸 듣고 들으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큰 걸 방법론을 듣고 세부적인 스킬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보면 새로운 시각의 제조 방법론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제첩이 특히 이제 전직이나 직업상담 쪽에서 보면 원래는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 근로조건이 있고, 내 근무조건이 있고, 내 연봉은 얼마 정도 내가 받아야 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내가 재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필요하신 분 드릴게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내가 원하는 걸 제공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지? 이렇게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취업할 때? 내가 원하는 돈, 근무 조건, 이런 걸 다 따지고 그 다음에 가는 게 그럼 이거를 원하는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지? 하고 뒤지죠. 그다음부터 뒤지기 시작해요. 온라인을 뒤지던 뭐 회사를 뒤지던 막 뒤져요. 이렇게 시작했던 거죠. 이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시각의 방법론이라고 했잖아요. 제초.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기업이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목표한 기업이 있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거에 반응이 있으면 그쪽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쪽 회사가 이쪽 기업이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기업에서 원하는 걸 찾았으면 내가 뭘 제공할 수 있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확 시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구직 활동하는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거와 이렇게 출발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방향이 틀려. 선생님들 딱 뒤통수 맞은 선생님 보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에 따라서 이제 패러다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방법. 기업이 원하는 걸 찾고 그 기업이 원하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제공하는 거고 이 통해서 내가 어떻게 취업이 되는 건지 이 방법론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략하게. 물론 많은 걸 못합니다. 이 방법론이 되게 막 며칠짜리 프로그램이지만 간략하게 개념 정도만 해서 선생님들이 이해하기만 하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그래서 구직자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중장년층이 이제 직업 상담 하시는 분이나 전직종 하시는 분들 중장년층을 상대로 하시는데 중견기업 쪽이나 중소기업을 많이 가시거든요. 대기업에서는 잘 못 씁니다. 우리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갈 때 그분들이 이런 업체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한테 원하는 게 다양한 숙련된 전문 기술과 다양한 업무 경험. 그거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선생님, 이걸 딱 보고 느끼는 게 이분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업이 원하는 게 그거면 그걸 찾아주시면 되시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전문 기업을 채용하는 게 업무 숫자에 됐으니까 새롭게 교육 안 시켜야 되잖아요. 이분들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또 다른 걸 보시면 이분들이 채용할 때 고려사항이 이 경력상이 되신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과 업무 지식이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성실성과 인성과 품성. 그러니까 이분들도 조직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선생님처럼 눈높이가 안 맞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전에 있던 조직 오래 다녔잖아요. 20, 30년 동안 다니다가
새로운 조직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특히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큰 차이가 뭐냐면 대기업은 관리 조직이잖아요. 나눠져 있다는 거죠. 한 마디 조직처럼 내가 하는 역할이 되게 한정적이 있었어요. 부장 같은 부장이 보통 중소기업 임원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임원으로 가시면 거기는 관리 조직이 아니고요. 사람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형 동생 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리를 하면 안 되고요. 내 동생처럼 품어주는 그런 걸 원하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이런 역할을 잘 못하죠. 특히 대기업 출신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 관리하려고 해. 너 출근 제대로 안 해. 아, 너 이거 제대로 했어? 보고서 갖고 와봐. 그러면 몇 달 있다가 사장이 잘라요. 아,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원래 기존에 잘 이제 형 동생하며 일했다가 갑자기 막 관리하는 모드로 가버리면 중간에서 막 밑에 직원들이 반발을 세죠. 직원들 많지도 않아요. 많아봤자 2, 30명. 그럼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갑자기 막 옛날 거로 막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조직 문화도 좀 이해를 하시고 중소기업의 조직 이런 것들 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마다 틀릴 수 있는데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궁극적인 목적이 딱 이거예요.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에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뭐 의미 창출, 뭐 어쩌고저쩌고 고객만족 다 필요 없고요. 수익 창출이야. 특히 중소기업은 뼈저리게 필요 있어요. 이 사람을 딱 뽑을 때 경영사람 뽑을 때 더더욱 그걸 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대처 컨설팅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수익 창출인데 그럼 이분이 그 기업한테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면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받아보는 거죠. 그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보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이분이 그 기업에 가서, 또 하나는 이분이 그 기업에 가서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지, 또 하나는 이분이 그 기업에 가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지. 딱 세 개 축밖에 없어요. 이분의 강점을 찾아서 그 기업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를 이 관점을 해주시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컨설팅 해주시면 거의 성공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 걸 갖고 시작하면 그분의 니즈를 갖고 시작하면 거의 실패해요. 근데 기업의 니즈를 갖고 시작하면 거의 성공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먼저 출발하셔야 돼요. 그렇죠? 보시면 쉽잖아요. 매출을 뜬다는 건 이분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나 전에 회사에서 쌓은 어떤 그런 스킬, 어떤 전문성 중에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많아요. 이분이 장점 중에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게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해외 진출 시장 경험이 있는 거죠. 마케팅의 경험.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전에 제약회사에 다녔어요. 그죠? 제약회사에 다녔으면 이분은 많은 병원들을 알고 있어요. 그죠? 병원들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약 하려면. 이분이 나왔어. 근데 이분이 의료장비 업체를 가고 있죠. 그러면 이분은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 딴 거 쓸 필요 없어요. 나는 제약회사 다니는 이런 병원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내용만 쓰면 그 의료장비 업체에서 뽑아주겠어. 뽑아줘요. 이런 걸 써야 된다. 그 의료장비 업체는 병원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다 친밀관계에 있으니까. 단지 파는 물건만 틀려줬잖아요. 약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의료 장비를 파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찾아줍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이분이 제초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뭐 효율성 향상도 마찬가지예요. 비용 절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뭐 재무 쪽에서 일을 했는데 뭐 재고, 뭐 생산 원가라든가 자금 조달이나 이런 비용들을 자기가 절감한 경험이 있어요. 이걸 갖고 딴 데 그대로 써먹었어요. 특히 재무 쪽은 공통진이잖아요. 어떤 업종에 가도 다 인사, 재무 이런 건 공통진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업종에서도 다 필요한 직무잖아요. 내가 재무 쪽이나 인사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있어요. 뭐 비용 절감이든 효율성 향상이든 그거를 써주면 100% 취직되죠. 회사에서. 그래서 아까 선생님한테 제가 버리지 말라고 하신 게 버리면 안 돼요. 선생님의 나이 때